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은 수많은 프레임워크와 더불어서 이제 대세죠. 그런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즉 데이터 통신을 해야 되고 비동기로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걸 또 파싱해야 되고 클라이언트에서 그런 코드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왕복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느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나왔고 서버에서 HTML을 다 만들면 클라이언트에서 이벤트만 달아주고 이런 하이드레이션 작업들을 현대의 프레임워크들은 진행하고 있죠. 하이드레이션 이후에는 여전히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으로 처리하는 단점들이 존재하는데요. 데이터 통신을 한다거나 그래서 데이터를 파싱하거나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리액트는 그 모든 데이터에 관련된 그 처리들을 서버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약간은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기술인데요. 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UX를 올리자는 주장을 이제 리액트 팀은 하고 있고요. 역할을 보면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쪽은 그러면 상호작용만 하고 데이터 접근은 서버에서 하자라는 겁니다. 리액트의 트리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서버 컴포넌트가 있고 클라이언트 컴포넌트가 조화롭게 연결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리액트의 단일한 트리 구조를 만들고 있죠. 서버랑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 서버에서 만약에 이런 코드들,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고 렌더링하는 코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리액트의 문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짤 수가 있습니다. 서버 단에서요. 근데 이 결과는 클라이언트에서 내려줄 때는 리액트가 만든 그런 방식으로 이런 구조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 내려주면 클라이언트에서 트리를 완성해서 렌더링을 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Next.js에서는 이제 그 리액트만으로는 서버 컴포넌트를 다룰 때 클라이언트 서버 되게 뭔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그걸 좀 더 쉽게 다룰 수가 있는데요. 코드 스플리팅 작업도 이제 자동적으로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서버 컴포넌트가 기본이에요. 우리가 코드를 짜면은 클라이언트냐 서버냐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제 방법이 뭐 애매하잖아요. 근데 기본이 그냥 서버 컴포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폼 처리하는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Next.js에는 서버 액션이라는 거를 제공을 했는데요. 서버 액션? 좀 말이 이상하죠? 우리가 이제 폼에 보면 액션이 있죠? 이제 그거를 서버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Next.js 14 버전에서 이제 서버 액션을 안정 버전으로 이제 실험 버전이었는데요. 이제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폼 처리를 보면은 이제 리액트 문법이긴 하지만 폼에서 액션 부분이 있죠. 그럼 이 부분에서 이거 이 부분으로 서버로 날아가는 거야라고 이해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폼이 있고 패치 API, 만약에 비동기로 폼을 서버로 보낸다면 패치 API가 있고 이제 어디를 보내야 될지 엔드포인트가 보통 있잖아요. 엔드포인트가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서 결과를 받아서 화면을 표시하는 그런 구조겠죠. 근데 패칭 작업을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서버 액션을 활용을 하면. 그러면은, 바라보는 API 엔드포인트도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폼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폼 이렇게 있고 뭐 코드는 똑같죠. 그런데 폼에서 액션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폼을 액션을 보면은, 커넥션,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가져와서 쿼리를 날리는 코드거든요. 이런 게 가능하다고? 네. 마치 이 코드가 이제 그 서버에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클라이언트로 착각할 수 있지만 서버에서 이 코드를 기반으로 동작하게 리액트가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폼에 관련된 코드를 짜고 액션 부분을 바로 다이렉트로 DB를 조회하는 코드를 만들어서 그 결과를 이제 업데이트해서 화면을 업데이트하도록 하는 코드까지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지금 예제 때문에 또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이제 뭐, 서버 컴포넌트에서 이렇게 뭐, 데이터 쿼리를 지금 날리는 방법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런 액션 부분을 지금 제가 이제 별도의 함수로 분리했는데,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예제에는 없지만, ORM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제 쿼리를 지금 날리지 않는 추상화된 방법도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API 엔드포인트가 없어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구조에서 이제는 이렇게 폼에서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을 서버에서 처리하도록 바로 구현을 해서 좀 더 간소한 방법을 할 수가 있죠. 번들 사이즈라고 그러죠. 이제 이 폼 액션뿐만 아니고 서버 컴포넌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클라이언트에서 필요한 파일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에는
데이터 통신이라든가 파싱이나 이런 코드가 없어지는 거고 서버의 결과만 받아서 처리하는 리액트 코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겠죠. 네, 투두리스트를 만든 화면인데 예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요 유투두라고 해서 제가 애드 투두를 딱 누르는 순간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이 가고요. 사실 비동기 통신으로 가기는 가요. 우리가 구현한 코드는 없는데 가게 되어 있고요. 거기 리스판스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서버 컴포넌트 양식에 맞춰서 결과를 내려주는 것이고 이게 이제 컴포넌트 구조에 대한 정보거든요. 여기 예를 들어서 뭐 각각의 컴포넌트를 호출하는 3번, 4번, 5번 여기 라인 번호 수만큼 컴포넌트가 연결되어 있는 걸 서로 참조하고 있는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U2드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서버에서 요청을 했던 것들을 서버에서 자식으로 이 컨테스트를 포함해서 클라이언트에 내려주게 되어 있죠. 그 결과를 이렇게 리액트가 렌더링을 해서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추가로 서버에서는 결국에 처리를 하는 동안 클라이언트는 기다리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스트리밍 방식이기 때문에 서버에서 처리된 결과를 계속 내려받아서 화면에 보여주긴 하거든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제 어떤 표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폼 스테이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자에게 좀 알려줄 수도 있고요. 진행 중이라는 거를. 그 다음에 낙관적인 업데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서버에서 처리되기 전에 클라이언트에서 미리 마치 처리가 된 것처럼 렌더링을 미리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더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한번 의견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